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오늘 새벽 한 6시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 수익률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우려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침체 신호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월가 쪽에서는 연준이 지금 워낙 많은 채권을 사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애브노멀한, 그야말로 뉴노멀 상황에서 2년물하고 10년물 수익률 역전, 그게 정확한 가늠자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JP모건의 마르커스 콜라노비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요, 진짜 시장이 주목해야 할 곡선은 3개월하고 10년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리 스프레드는 지금 아직도 이런 스티프닝 쪽이다. 콜라노비치는 금리 곡선이 좋은 선행 지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자기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베런스도 침체 여부에 관계없이 주가가 금리 역전 직후 강세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S&P 지수가 12개월 평균 수익률 한 11% 정도를 보였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펜뮤추얼 자산운용 CIO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10년물하고 2년물 수익률 차이를 집중하지만 자기는 10년물하고 3개월물 수익률이 역전될 때까지는 경기를 과도하게 비판하지 않고 버틸 거다.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 지표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쪽에서 또 재밌는 얘기도 나옵니다. 남성 속옷 판매 지수 잘 보자.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이거를 아주 상당히 경기 예측에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린스펀 지론은 이랬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경기가 이제 풀리면 속옷부터 산다. 여성들이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남자들은 경기가 좋지 않으면 속옷을 사지 않는다. 그냥 늘 입던 걸 입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부터 이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가 연준이 헬리콥터만 이른바 돈을 왕창 퍼부은 2010년부터는 다시 올라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고 해서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들도 많은데요. 월가 쪽에서는 그래도 주식 탄력은 유지될 거다. 그리고 채권도 싸지만 주식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이죠. CNBC하고 28일자 대담을 했는데요. 채권 시장이 인플레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 추세에 많이 뒤처져 있다. 그래서 연준이 이걸 따라잡으려고 경기 침체 위험을 무릅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걱정하는 게 연준이 올해 정책에서 헛발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하고 노동시장이 경기를 계속 지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최근에 주식 탄력에 별로 놀라진 않지만 문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주식이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고의 투자처라는 얘기들이 월가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개인 채무 플랫폼이죠. 소피의 투자 전략 헤드는 이렇게 봤습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했지만 주식이 여전히 채권보다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거다 하는 게 이 사람 진단입니다.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위험하고 보상의 균형인데 채권금리 상단을 현재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S&P 지수 평균 배당 수익률을 웃돌면 채권이 주식보다 매력적인데 지금은 인플레 때문에 10년물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를 만회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채권이 결코 매력적일 수 없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루이드 홀트 그룹의 짐 폴슨 CIO도 현재로서는 자기는 주식을 채권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10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설 때까지
주식이 평균 수익률에서 거의 채권의 2배 앞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설 때까지는 채권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존 히킨스 이코노미스트인데요. 2년물하고 10년물 수익률 역전이 연준의 자산 매입으로 왜곡돼서 침체 가능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작하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이 사람 전망입니다. 히긴스는 1980년대 말 이후에 2년물하고 10년물이 역전됐을 때 4차례 침체가 뒤따랐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놀라는 건 자기도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물하고 10년물 스프레드가 더 정확한 지표로 이건 지금 좁혀지지 않고 더 벌어지는 추세라고 자기는 추세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올해는 한 2.5% 정도에서 끝나고 내년에는 3%까지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전망에 상향 리스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분석인데요. 1976년 이후에 채권 금리 역전이 모두 7차례가 있었는데 그때 S&P 지수가 최초 발생 1년 뒤에 평균 약 13% 상승했다. 다만 채권 금리 역전이 나타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10%가량 조정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캐노코드 지뉴어티 쪽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채권 금리 역전 이후에 침체가 일어나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사이에서는 어떤 이익을 얻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콜라노비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시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곧 시작될 걸로 보이는 양적 긴축, 그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이 헛발질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에 맞서지 마라. 시장에서 항상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시장이 절대 맞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지금은 연준 풋보다는 연준 콜. 그리고 이제 연준이 떠받쳐주기보다는 이제는 까칠해질 거라는 거. 그게 대체된다는 점을 명심을 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난 30일 보고서입니다. 절대로 맞서지 마라. 이제는 연준 콜이 대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S&P 지수가 강한 랠리를 좀 보였는데 경제 펀더멘털은 확실히 전보다는 취약해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공격적인 기준 금리 인상 관측 이렇게 퍼지고 있고 또 인플레도 지금 오늘 새벽에도 지금 보면 인플레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죠. 그리고 또 채권 커브 역전 같은 악재들이 제기되면서 채권 시장이 암울하고 그래서 연준 콜 견해도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하고 주식시장의 리스크 반영 정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지금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기 악화 우려 그리고 더는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연준 같은 걸 고려할 때 미국 증시가 꾸준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따라서 증시 하방 압력하고 제한적인 단기 상승 여력 양쪽에 모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조금 나와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중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다른 분석인데요. 30일자입니다. 연준이 더는 유동성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채권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채권 유동성이 최근에 변동성 확대 때문에 악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물론 채권 시장 기능은 회복되겠지만 민간 부문에 의한 국채 물량 공급이 쌓이면서 어려움이 더 커진다. 이제 민간 부문에서도 채권을 이제 던질 거라는 얘기죠. 베런스도 지난 29일자에서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시세가 급락, 이제 수익률이 올라갔으니까요. 이게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긴 겨울잠에서 돌아온 것 같고 이건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BC가 이번 주에 월가 전문가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놨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에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연준의 헛발질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6%가 가장 걱정된다고 했고요. 33%는 인플레, 그 다음에 11%는 러시아가 전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대충 그 미국 CPI는 10% 정도까지 치솟았다가 연말에 한 7.5%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겠느냐고 봤고요. 그리고 그 S&P 그 전망치는 36%가 연말까지 한 5천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8%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본 반면에 한 6%, 훨씬 적죠. 4천을 밑돌 거라고 이렇게 어둡게 봤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월가 섹터 종목 그 전망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경기 순환주를 경계하고 성장주를 보유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난 30일자 CNBC에서 시장이 여전히 경기 순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준 금리 인상에도 충격이 덜한 성장주에 열광을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순환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자기네가 성장주로 보이길 원할 거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요. 대번에너지하고 디어, 그 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애플이 대표적인 성장주로 추천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RH는 경기 순환에 매우 민감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가능하면 피하라고 했습니다. 크레이머는 그렇다고 경기 순환주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매도 타이밍만 잘 챙기면은 이걸로도 차익을 챙길 수 있는데 다만 타이밍을 놓치면 그때는 이제 손해가 커진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빌 밀러 창업자 얘기인데요. 미국 경기하고 연준 탓에 성장주에서 이 사람은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시작될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하고 금융 섹터를 추천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에너지 종목은 밸류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고요. 금융주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수혜 섹터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밀러는 그리고 나서 또 미국에 상장된 중국 종목의 밸류가 지나치게 낮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걸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징둥닷컴이 세 번째로 크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밀러는 또 그 아마존하고 메타, 플래톤스 같은 IT 거대 종목도 매력적인 걸로 봤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밀러의 그 두 번째로 큰 포지션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7자 분석에서요, 배당 수익률하고 배당 증가율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연초부터 시장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배당을 약속하는 주식이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탄탄해야 하고 배당금이 일정 기간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배당 증가율도 높은 게 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수 등급 종목 가운데 올해 배당률하고 2021, 2022년 그 배당 증가율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을 선코어 에너지하고 이제 선코어 에너지를 가면 그랬습니다. 또 같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2%, 그 다음에 배당 증가율이 30%를 보인 리바이스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증가율, 그 에코터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하고 증가율이 각각 2.6%하고 15%로 이것도 괜찮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또 빠졌죠. 그 전문가들 얘기는 한동안 조금 안도 랠리를 보여왔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뉴버거 버만 쪽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대기 자금이 상당했기 때문에 일부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거고,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다소 명확해진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무시하려는 투자들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좀 안도 랠리를 보였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제는 조금 좀 주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 쪽으로 조금 선회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키 프라이빗 뱅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불행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좋은 뉴스하고 나쁜 뉴스, 냉탕하고 온탕을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을 명심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